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제 동생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 남동생은 정말이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범생이처럼 순하고 고분고분하고 공부도 잘하고 못 하나 빠지는 곳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오자마자 게임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더니 도통 학교 공부에는 취미를 잃어버렸어요. 부모님께는 온라인 강의를 좋은 환경에서 들어야 한다며 일부러 사양이 좋은 컴퓨터를 사달라고 해서 그걸로 맨날 게임만 하기 바빴어요. 좋은 대학교를 입학을 하자면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데 관심도 없고 태평이더라고요. 지켜보는 부모님이나 저는 완전히 머리가 돌 지경이었죠. 머리도 나쁜 애도 아니었고 이전까지는 범생이처럼 조용히 신경 쓸 일도 없이 자기 일은 잘 해낸 동생이 그러니까 참 적응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성격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분들이 아니라서 저러다 말겠지 하면서도 애를 태우셨어요. 게임에 완전히 빠져버린 제 남동생은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공부보다 게임이 훨씬 재미있고 판타스틱 했기에 그냥 공부가 인생에 얼마나 필요하냐며 급기야는 대학 진학도 포기했어요. 그래야만 마음 편히 게임을 잘 즐길 수가 있었고 부모님이나 저희 관심받게 있고 싶었던 거죠.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저희 부모님이 발 뻗고 나서서 강경한 태도로 나오셨어요. 집에 있는 게임용 컴퓨터를 작은아버지 댁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했어요. 하루 1시간만 허용을 했고 그 이상을 할 경우에는 컴퓨터를 모조리 없애버리겠다는 말에 얼마 가는 약발이 먹혔었죠. 하지만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엔 집에 있는 컴퓨터는 모조리 치워버리셨어요. 뒤늦은 질풍노도 시기가 왔나 싶었어요. 보통은 중학교 때 사춘기가 온다고 했는데 제 남동생은 고등학교 때 온 것처럼 보였어요. 남동생은 자기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자일 뿐이라며 그렇게 반강제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해드릴 수는 없다고 말도 잘했어요. 미치고 환장을 노르셨죠. 그렇게 부모님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다가 제 남동생은 그냥 고등학교를 대충 다녀버렸고 대학 진학도 비인기과가 아니고서는 입학 원서조차 낼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속도 없는 제 남동생은 그런 부모님을 한심스러워했어요. 엄마, 아빠, 생각을 달리 해보세요. 제가 사고가 나서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슬프고 기가 막히시겠어요? 비록 좋은 대학은 못 가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생각을 바꾸시면 행복해지실 거예요. 저는 일단 대학이고 뭐고 간에 학교를 안 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그럴 때마다 평소에는 단아한 성품이셨던 엄마도 복창이 터진다면서 한 소리를 하시곤 했어요. 뭐야? 말하는 것 좀 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이렇게 게임 때문에 네 인생을 내던져. 너는 다들 가는 대학에 못 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니? 그런 엄마를 달래기는커녕 오히려 가르치려 들었어요. 엄마는 그게 문제야. 왜 다들 간다고 내가 따라가야 해요? 역발상이라고 했어요.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그저 남들과 별다를 게 없는 평범한 인간밖에 더 되겠어요. 아이고, 말이라도 못하면 주먹이라도 못 벌지. 듣고 있는 내가 다 열이 받아서 한 대씩 주워 박았어요. 누나, 왜 때려? 엄마 속을 뒤집어 놓은 값이다. 한마디만 더 해봐라. 나한테 뒤진다. 그랬더니 이제 아예 거창한 말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허허, 누나도 참. 그렇게 별것도 아닌 세상에 살면서 쓸데없이 진지할 필요가 없다니까. 생각해봐. 이 세상도 게임 속에서처럼 허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래? 그 말에 저 엄마가 뒷목 잡고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네가 그렇게 맨날 게임 속에만 빠져 사니까 정신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나, 가만히 생각을 해봐. 어차피 이 세상이나 인간들도 다 창조주가 있을 거 아니야. 그저 그들 재미삼아서 이 허구 같은 세상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 필요가 없어. 참 자기 합리화도 그럴싸하게 하고 자빠져 있는 제 남동생은 저도 어쩌지 못하고 포기했었죠. 그래서 아빠가 그게 처방이라며 군대에나 빨리 입대를 해서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래도 엄마는 그건 아니라며 말리셨어요. 그렇게 뻔질대면서 엄마 속을 긁었던 아들이어도 막상 군대 들어가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다고 하셔서
제가 엄마한테 정신 차리라고 했었죠. 엄마, 군대에 들어가야 게임을 못할 거 아니냐고. 거기서 세상 맛을 봐야 지금 얼마나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살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쩜 서글머리 없는 아들 때문에 사내 못 사내 하고 노래를 부르셨으면서 입대를 시킨다니까 또 짤짤 매는 거예요. 어쨌든 입대를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민기적 거렸던지 드디어 아빠가 병무청에 끌고 가겠다는 말에 군 입대 지원을 했어요. 막상 남동생 입대를 하게 되니까 섭섭하긴 했고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또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입대를 하기 싫어하는 애를 온 식구가 나서서 등 떠밀었기 때문이었죠. 보내온 편지를 보면 얼마나 철이 든 말만 구구절절 써서 보내왔는지 우리 엄마는 깜빡 속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로 시작하는 문구는 제법 의젓했고 제대 후에는 부모님 속도 안 썩히는 착한 아들이 되겠다고 문장마다 도배를 해서 보내왔어요. 그 바람에 엄마는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찢곤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그랬어요. 엄마, 원래 군대 들어가면 애들이 전부 다 감수성이 예민해져서 다들 이렇게 쓴대. 속지 마. 하여튼 남동생 입대를 하자 저희 집은 절간 같았고 아주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죠. 다름 아닌 썸을 타던 남자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고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그런 사실은 남동생이 제대를 할 즈음에 휴가를 나왔을 때 알게 되었어요. 남친은 제가 다니는 같은 대학교 선배였는데 벌써 재학 중에 회계사 시험도 합격을 했던 사람이라서 부모님도 엄청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동생이 제대를 하자마자 엄마가 제 남친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네같이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우리 상식이도 다시 대학에 들어가면 오죽 좋겠는가? 내 말은 잔소리를 알아들으니까 자네가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말 좀 잘해주게. 아이, 그럼요. 걱정 마세요, 장모님. 이라고 하면서 남친은 저와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에 무더운이도 제 남동생을 잘 챙겨주고 싶어 했어요. 남동생은 제대 후에는 정신을 차려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더니 군대 약발이 딱 3개월밖에 가지 않더라고요. 어쩜 군 입대 시절을 딱 건너뛰어온 것처럼 입대 전과 똑같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친이 대학을 가기 싫으면 공무원 시험쯤을 해보라고 했었고 미끼로 얼마간의 용돈을 저 몰래 지어주곤 했었다고 했어요. 남친의 용돈이 동기부여가 된 남동생이 별로 하고 싶지도 않던 공무원 시험 준비를 1년을 하다가 못하겠다고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4년대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1년을 공부를 한답시고 학원을 다니는 것 같았지만 시원찮게 게임도 하고 실컷 다 쉬고 시원찮게 공부를 하더니 결국에 전문대 입학을 했어요. 아빠가 내건 조건이 4년제 대학교였기 때문에 차를 사줄 수 없다고 했더니 그마저 입학을 포기했어요. 그런 후 아빠가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끊으셨고 엄마한테도 밥도 차려주지 말고 알아서 해먹고 살라고 냅두라고 하셨어요. 남동생은 속도 없이 저한테 구걸을 했지만 절대 땡전 한 푼도 안 줬어요. 엄마가 일부러 냉장고 음식도 다 치워버렸어요. 장도 보지 않았어요. 알아서 독립해서 살라는 말이었죠. 저는 그때 남친과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 준비를 한창이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저희 부모님께 잘 보이려고 남동생에게 유일하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남친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히 제 남동생을 무시하는 말을 하곤 했어요. 저희 부모님과 제가 제 남동생을 야단을 치고 심한 말을 해도 괜찮았었는데 막상 결혼할 사람이 제 동생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때마다 제재를 시키고 그 일로 가끔씩 다투긴 했지만 그때마다 남친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곤 했었죠. 그러다가 결혼을 한 후로 신혼집 집들이에서 제가 폭발을 해버렸죠. 시집 식구들을 처음으로 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는 자리라서 조심스러웠었는데 말입니다. 신우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언니, 결혼식장에서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찍던 사람이 언니 동생이죠? 네, 그래요. 내가요, 하도 훈훈하게 생겨서 동영상을 살짝 찍어서 내 친구들한테 보내줬더니 난리가 났어요. 잘생겼다고 나이도 물어보고 이름이 뭐냐고 하고 라고 하자마자 남편 신우한테 바로 그러더라고요. 야, 얼굴이 밥 먹여주냐? 얼굴 보고 뿅 가는 여자들 한심하다. 우리 처남 7년째 백수다. 얼굴만 반지르르 하면 백수라도 좋아?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듣고 있던 시누이나 시댁 식구들도 남편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런데도 터진 이빈이 끝까지 하겠다는 표정으로 말을 계속했어요. 내가 그동안 우리 장모님을 생각해서 얼마나 처남을 사람을 만들어 보려고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다 했어도 내가 포기했다. 완전히 꼴통이야. 내 표정이 무섭게 변해가는 것을 지켜본 시누이가 눈치도 없이 계속 막말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그러더군요. 뭐 어때? 서로 알만큼 아는 사이인데 못할 말이 어딨어? 그래서 제가 얼음을 가득 채워서 시원한 냉수물 한 바가지 퍼부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놀라서 그러더군요. 아니 그런다고 얼음물을 부어버리다니 꼴통이네. 기가 막혀. 저는 기겁을 하는 남편에게 그랬어요. 네가 내 동생을 얼마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꼴통은 너를 두고 한 말이다. 그렇게 해서 그날 집들이는 망했어요. 그동안 이쁘게 봐주셨던 시부모님이 대단히 화를 많이 내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걸 못 참고 다 보는 앞에서 얼음물 샤워를 시켰다고 재수없다고 바로 대놓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식구들 앞에서 쪽이 팔렸는지 계속해서 자기 잘못은 반성하지도 않고 얼음물을 퍼부었다고 지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랑 결혼하기 전에는 내 동생한테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굴더니 슬슬 내가 네 사람이 되니까 이제 내 동생도 만만하게 보이니? 못된 버릇은 초장에 바로 잡으라고 했어.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나랑 못 살아. 내가 너 같은 꼴통이 뭐가 쉬워서 안달하겠니? 그리고 곧바로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갑자기 신혼세대기 친정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가자 남동생이 그랬어요. 누나도 참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보따리 싸들고 친정에 오는 거야? 그래, 내가 너 때문에 네 매형이랑 쫑나게 생겼다 라고 하니까 남동생이 자세하게 묻길래 대답을 해줬어요. 남동생은 듣고 있다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자기 방으로 가버리더군요. 그리고 남동생을 보지 못했어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집에서 늘 입던 생활복인 추리닝을 입고 모자를 쓰고 슬리퍼만 신고서 밖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오후에 나갔다가 새벽녘에 도둑 고양이처럼 조용히 들어와서 한낮까지 잔다고 했어요. 사실 남동생이 신경이 쓰였어요. 제가 아직은 신혼인데 벌써부터 남편과 싸우고 친정집으로 왔던 이유가 남동생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해준 것을 후회를 했어요. 저도 홧김에 남동생이 들으란 식으로 말을 해버렸는데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죠. 남편이 그 일로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제가 얼음물을 식구들 앞에서 쏟은 것에 대한 분은 못 삼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혼인데도 갑방 생활을 했어요. 제가 한 달을 이렇게 살아보고 안 되면 바로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였죠. 초반부터 이런 불협화음이 나중엔 얼마나 크게 골이 깊어지겠어요. 그동안 시댁 행사에는 남편 혼자서 가라고 했고 시부모님도 그런저를 반가워할 리가 없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번 지적해온 것인데 바뀌지 않는다며 더 두고 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숙이고 들어왔어요. 저도 못 이긴 척하고 받아주긴 했어요. 다시는 내 동생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함부로 내뱉으면 그날로 끝장인 줄 알라고 했었죠. 남편 덕분에 시댁 식구들한테는 제 남동생 모질이 찐빵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7년 동안 백수이며 모두 다 모질이 찐빵인가요? 그 정도는 아닌데 생각할수록 남편이 미웠어요. 마누라 친정 얼마나 우습게 알겠냐고요. 그러다가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아빠가 친구들과 집 가까이 있는 횟집에서 만나셨대요. 거기서 서빙을 하고 있는 남동생을 만나고 깜짝 놀라셨다고 했어요. 얼굴을 볼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PC방이나 다니면서 밤새 할 일 없이 게임만 하다가 들어오나 보다 하셨는데 너무 많이 놀라셨다고 했어요. 원래 남동생이 게을러 빠져서 그런 거 할 애가 아니었거든요. 아빠는 그래도 게임을 하지 않고 뭐라도 돈을 벌어보겠다고 나선 것이 기특해서 칭찬을 해주셨고 아빠 친구분들한테도 자랑하셨대요. 그랬더니 아빠 친구분들이 그러셨다네요. 아주 기가 막힌 알바네. 가성비 좋은 쓰레빠 상권에 여기 알바비도 세잖아. 그래서 아빠가 계산대 있는 횟집 사장님한테 그러셨대요. 우리 아들 뭐라도 좋으니까 자르지만 말고 많이 시켜 먹으세요. 부탁하겠습니다. 라고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고 오셨다면서 기분이 좋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 아빠가 좀 짠하더라고요. 한때는 제 남동생이 공부도 잘하고 영특해서 검사를 시킬까?
제 남편처럼 세무회계사를 시킬까, 약사를 시킬까 라고 행복한 고민을 하셨던 분인데 이젠 다 내려놓으신 것 같았어요. 여전히 제 남동생은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고 출근을 하지만 아빠는 퇴근하다고만 하셨어요. 아빠는 할 수만 있다면 횟집에서 일을 배워서 나중에 횟집을 차리면 먹고 살 수 있다시면서 한 발 앞서 나가셨어요. 그래도 얼마나 다니겠냐고 생각했었는데 1년 가까이를 성실하게 다녀서 놀라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제 남동생이 횟집 서빙 알바를 했어도 늘 당당하고 말도 잘해서 단골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했어요. 그분들 중에는 재력가도 있었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일부러 제 남동생을 보려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화력이 갑이었던 남동생이 서빙을 하면서도 얻어드는 재테크 팁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정보들을 알게 되었대요. 그럴수록 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하려고 무진 노력을 했었고 어떻게 하면 그 부류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고 연구만 했다더라고요. 그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남동생에게 자기 대형 쇼핑몰에 모델 제의를 했지만 서빙 알바를 소홀히 할 수가 없어서 거절하기까지 했는데 그분이 자꾸 쇼핑몰을 하면 잘하겠다며 부추겼대요. 그래서 횟집 사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그 쇼핑몰에 나가서 모델 일을 하면서 쇼핑몰 사업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 다들 어떻게든 사업에 성공을 했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대로 따라하기로 했대요. 자기처럼 맨땅 헤딩하는 사람은 첫째도 둘째도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공의 열쇠라는 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일개 서빙하는 알바생이었지만 정성을 쏟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하던 대로 따라하다가 보니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회사를 차리는 법이나 쇼핑몰을 운영하는 노하우나 모든 게 신세계였대요. 그리고 정재계에 유명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이 고급 횟집이 상당한 매력으로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인맥과 그들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캐치할 수가 있었으니 말입니다. 횟집 알바로 고스란히 모은 돈을 시드머니로 해서 쇼핑몰을 시작했습니다. 남동생이 직접 모델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그리고 본 돈으로 고급 횟집을 차려서 단골 손님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했어요. 역시 초대박을 이루었고 두 사업이 모두 다 잘 되었어요. 남동생은 쇼핑몰 회계 업무를 맡아줄 것이 미리 내정은 되어 있었는데 혹시 몰라서 저에게 물어왔어요. 누나, 매형이 회계사인데 다른 곳에 맡기면 매형이 서운해하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매형이 맡아줘도 난 좋은데. 그렇게 해서 남편이 남동생의 쇼핑몰에 관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남동생이 회계 업무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왔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다행히 바쁘지 않아야 할 텐데. 흔쾌히 수락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어쩔 수 없이 바빠도 천하밀이니까 봉사한다는 생각인 것처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남동생이 사업주를 둘러보더니 입을 쩍 벌리고서는 다물지 못했다는 후문이었어요. 남편이 동생이 사무실에 다녀와서 완전히 놀랐다고 하길래 그랬어요. 내 동생이 그랬어. 매형이 바쁘면 다른 곳에 아는 분이 있으니까 맡길 거라고. 그 말을 하자마자 남편이 다급하게 손을 크게 내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해야지. 무슨 소리를. 남편이 세금 신고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도시락을 싸들고 남동생의 쇼핑몰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내 남동생은 대표라는 직함을 갖고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회의하느라 바쁜데 내 남편은 그 사람들 틈에도 못 끼고 연신머리도 조아리고 급신거리고 있더라고요. 매형인데도 납작 엎드려서 숨죽이고 있는데 보였어요. 그렇게 자기 잘난 말세 함부로 내 동생 우습게 깔보더니 이런 날이 올 줄은 본인도 몰랐겠죠. 내 남동생이 준 돈으로 벌어먹고 살 줄은 알고서 그렇게 꼴통이니 뭐니 함부로 짓거렸겠어요.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이죠.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